오늘 국내 증시 주가 하락폭이 큰 이유가 미국 하락도 그렇지만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부담스러워서인데요. 수요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고요. 목요일 날 미국의 또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죠. 관련된 전망들 미리 보고요. 또 시장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매달 이제 월 중순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주목하는 변수인데요. 13일 날 발표됩니다. 9월 CPI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체 CPI 같은 경우에는 8.1%로 3개월 연속 둔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식품이라든지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그러니까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6.5%까지 높아지는데요. 전달보다도 0.2%포인트 더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주거비라든지 중고차,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면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 또 브레이너드 FRB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전미 실물 경제 협의 연례 회의에서 발언하게 돼 있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기에는 정말 어렵다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에 실질 금리와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강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역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현재 실질 금리가 1.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주가 수익 비율이 15.3배에서 14배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 증시도 10% 정도 추가 하락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래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그냥 일반적인 CPI를 헤드라인이라고 그럽니다. 맨 위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 가운데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도 중요하겠습니다. 물가가 이제 워낙 안 잡히니까 미국 연준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 정도 하는데도 물가가 진정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은 분명히 잡혔습니다. 네. 에너지라든지 식품은 이미 꺾였고요. 또 전 세계 글로벌망과 관련된 공급난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임금이라든지 또 임대료가 급등해서 만든 경기 요인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5번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의 30%를 차지하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 중이고요. 매달 5%씩 임금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런 임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단계의 인플레이션이 현재는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또 서비스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고용 비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5.1%까지 높아졌는데요. 2001년 통계 작성 이후에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내년까지도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임대료나 임금이나 이런 게 부담되는 거죠. 중고차 가격 지수 이런 건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시차가 있어서 반영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요. 임금이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경기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임금이 높은 건지. 앞서 고용 비용 지수 말씀하셨는데 숫자를 얘기하니까 피부는 잘 안 와닿는데요. 실제로 임금이 얼마나 올랐고 언제쯤 꺾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코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제품, 그러니까 상품은 21%에 불과합니다. 예. 서비스 비율이 무려 57%, 3배 정도 높은데요. 맥도날드의 예를 들면은 시간당 임금이 11달러에서 17달러까지 급등을 했는데 전 직원의 급여도 10%도 올려줬고요.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각종 수당까지도 끌어올리고 나서야 필수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타켓을 비롯한 소매 기업들의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도 15달러에서 24달러까지도 올라갔고요. 또 이것도 부족하니까 복리후생비까지 충원시켜줘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트럭 화물 운전사의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빠른데요. 과거에는 그 연봉이 7만에서 8만 달러였는데 현재는 9만 5천에서 11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해당하겠죠. 더 큰 문제는 2030년까지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7,300만 명이 근로시장에서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8년 뒤에 필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8,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그 심각한 인력난이 기업의 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런 그 세계적인 고용 위기 문제로 인해서 현재 30년까지 진행됐던 저임금, 저물가 시대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출근을 안 하고 미국은 이제 유동시장이 유연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구인은 되는데 사람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영향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일자리를 복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인 요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인자 수가 1,124만 명 정도에 달할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손 부족은 현재까지는 500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던 인력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한 60%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베이비 부모들,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X세대라고 해서 65년생부터 80년대생이 주류가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쪽에서 인력이 무려 440만 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로 조기 은퇴를 한다든지 그리고 자발적인 그 퇴직뿐만 아니라 전직, 재택근무 쪽으로 노동시장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해외에서 저임의 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되는데 지난 5년간 이런 저임의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그 이민자 수가 무려 340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계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향후 경기 판단에 활용되고 있는 개인 소비 그 지출 가격 지수를 본다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가 지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7%로 그러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서비스업의 구조로 돼 있는 거니까요. 임금이나 이런 게 계속 부담이 되고 우리와 이제 경제 구조가 좀 다른데 구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쉽게 임금이 잡히기 어렵겠구나 이런 부담감들을 좀 가져옵니다. 어쨌든 연준은 그런 임금을 포함해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금리 인상 올리게 되면 역자산 효과가 나타나서 금리가 잡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데 역자산 효과라는 게 뭡니까? 네,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55%를 주식이라든지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가계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가계 금융 자산은 전년 대비해서 4조 달러가 줄었다고 합니다. 또 3분기에도 증시가 6.7%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계 자산의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가계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그 마이너스가 계속된다면은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노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임금, 인플레이션 압력도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역자산 효과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거꾸로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고 물리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가격이나 수급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게 그걸 이제 참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미국 주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3주 연속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반등에 좀 성공했는데 금요일 날 또 고용지표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오늘도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간밤에 또 제이미 다이먼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연말에 산타랠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건가요? 산타랠리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기업들의 그 사전 그 실적 예고 시즌입니다. 뭐 당장 JP 모건의 그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6개월에서 9개월 뒤에는 경기 후퇴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의 그 CEO 중 400명 정도가 앞으로 1년 뒤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9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기업 실적 발표 시즌에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쪽은 경계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장에서 미리 이런 과도한 경계감이 쌓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조금 경제 지표가 더 나빠진다면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출 수 있다고 시장이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전 세계 개인이라든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증시에 대한 강세, 약세 비율을 보면은 과거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서 매도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증시 주변의 대기 자금을 보여주는 MMF 같은 경우에도 과거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악재가 아니라 조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발표가 된다면 증시는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올 수 있는 구간이 됐다고 하시니까 좀 기대가 되지만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경제 흐름 살펴봤고요. 중국 얘기도 조금만 여쭤볼게요. 워낙 뭐 미중 산업 경제, 중국 얘기도 많이 보시니까 당대회가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연휴 사이에 묻혔던 게 또 미국이 반도체 쪽으로 규제 이런 게 또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이 또 주가가 이제 어제 밀렸더라고요.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경제는 올해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IT 기업들의 제재라든지 투자 제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또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망 자체가 지금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중국 경제의 그 성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번 당대회가 끝나면은 시진핑의 상임위가 되긴 하겠지만 예. 아무래도 내년 3월 그 전인대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내년 1분기까지는 경기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장관들이 바뀌는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중국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주시장에도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뭐 중국이나 홍콩 쪽보다는 미국이 낫습니까? 아니면 역발상으로 뭐 중국 증시에 관심을 가져도 될 타이밍인가요? 네, 현재 네. 상황을 본다면은 연말까지 봤을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또 오히려 기적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네. 중국 증시는 뭐 정책 시장이나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정확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언제 끝낼지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시그널을 보여주는 내년 3월 전인대 이후부터 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중국이 이제 당대회가 일요일입니다. 16일인데 끝나고 나면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거에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예, 조 소장님께서는 이제 내년 또 이제 연말 되면 뭐 경제공약회의, 내년 전인대 이런 쪽으로의 변화를 좀 예측을 하셨네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낙폭을 좀 좁혀야 되는데 오히려 심리 자체는 조금 더 불안해서 밀려가는 사실 좀 더 취약한 그런 흐름들이죠. 코스피가 2180, 코스닥은 67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오늘 이슈 앤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